제가 육대한 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거든요.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 꼭 말씀드리지 않으면 여기서 자고 가겠습니다. 불안한 시간을 건너고 계신 여러분들께 유쾌한 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3년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부보다 소중한 너의 미래에게라는 책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공신닷컴 대표 황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부 천재로서 요즘 젊은 세대에게 가장 이지도가 높은 분이 우리 작가님이실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네. 5세고시, 7세고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교육 네네. 연령대가 많이 낮아져서 좀 맞아요. 논란이 됐었어요. 네. 작가님은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아마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잘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입시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 입장으로 그 학원들 제가 저희 애들 보내봤거든요. 궁금하셔서 맞아요. 저도 대체 뭐가 있는 건지 싶어가지고 이제 보내본 건데,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대치동 같은 데 보면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탑 학원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막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합격한 것처럼 기뻐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한데,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탑 학원들을 좀 보내봤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일단은 투머치. 사실은 거의 학대인 거죠. 영어 같은 경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관련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을 필요가 당연히 없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을 최상급 코스에 그냥 올려놓는다는 거는 아이를 지금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나중에는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경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위험한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작가님은 자녀분들 교육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일단 궁금해서 그 학원들은 노크를 한번 해보셨던 거였고, 그래서 가봤더니 아닌 것 같았고, 네. 근데 뭐 반전으로 계속 보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많이 역시. 보내고 있어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교육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대치동 여기에서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일 때문에라도. 그래야 제가 조언을 뭐 해드릴 수도 있고 지금처럼 현실을 말씀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이를 약간 실험 대상으로 제가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은 공부보다 소중한 너의 미래에게, 사실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만드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대신 제가 집중하는 거는 그냥 최대한 제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래요. 건강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은 건강해지는 것이 안 좋은 음식을 안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안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 애가 사실상의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대신 공신폰이 있었죠. 공신폰이라고 전화랑 이제 문자만 되는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했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 저는 무조건 일찍 재웠어요. 중요하죠. 사실은 집중력이며 암기력이며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자면 돼요. 여러 연구 결과로 밝혀졌거든요. 충분한 수면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실제로 두뇌 발달에 너무나도 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정에서 전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됐고, 저 스스로가 뭔가를 배우면서 이게 너무 재밌다. 이런 새로운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보여주는 것에 저는 굉장히 초점을 뒀었어요. 공부보다 소중한 너의 미래에게를 쓰실 때 네네. 굉장히 고심하시면서 쓰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맞아요. 집필이 이렇게 힘들으셨을까요? 저는 항상 공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100%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는지 뭐 이 정도까지도 그런 확신에 늘 차서 심지어 뭐 팩트 폭행이란 말을 뭐 유행시킬 정도로. 근데 제가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조차도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성적을 빨리 올려주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다가오는 미래에 진심으로 학생들 더 나가서 진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책을 쓴 것 같아요. 제가 좀 놀랬던 게 작가님은 강연 때 보면 늘 자신감이 넘쳐 있어서 예. 원래부터 그런 성격이실 줄 알았었는데 어릴 때에는 발달이 좀 느리고 겁도 많고 눈물도 많았고 그리고 기억도 잘 못하고 모든 게 서툴렀다라고 예. 써주셔서 좀 의외였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내가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시면 우리 학생들도 조금 변화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다른 분 한 분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 얘기를 썼는데 사실은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 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들 그렇죠. 제 남동생 한 명 있는데 동생도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시켰는지 어머니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시죠. 네. 부모님이 예를 들어 뭐 선생님이시냐 아니면 뭐 교수님이시냐 막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 부모님은 사실은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 당시에 형편이 좀 어려웠어가지고 대학은 당연히 가지도 못하셨고 입시라는 거를 아예 경험해 보신 적이 없었고 그러면은 뭐 환경이 그렇게 대단한 게 없었으면은 저 자체가 엄청 이제 뭐 영재였냐 정말 그렇지는 않았고요. 특히 부족했던 게 뭐냐면은 언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얘가 장애가 있나 이게 뭐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걱정하셨었나 봐요. 근데 제가 좀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공부 얘기를 많이 하고 뭐 공부의 신으로까지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뭐 처음부터 뭐 타고나거나 뭐 굉장히 빨라야 된다거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은 궁금해지는 건 부모님이 대체 어떻게 해주셨냐라는 것인데 제가 교육학 심리학을 학부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심지어 뇌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좀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부정적인 말을 아예 안 하세요. 그게 대단한 건가 싶기도 한데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다짐하려고 그래도 그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다른 부모님들도 다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부정적인 일을 안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말하면은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세요. 지금 만약에 마치 램프의 진이 뭐 그런 것처럼 해서 지금 하는 말이 그대로 현실로 그냥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자녀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 딱 그랬어요. 저나 제 동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고요. 심지어 이런 사물한테도 절대 함부로 말을 안 하세요. 대단하시네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성태야 너는. 이 얘기를 제가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100번, 1000번, 제가 10,000번 들은 것 같아요. 계속 듣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짜증이 나요. 진짜 막 나중에는 제가 정말 대놓고 그 소리 좀 작작하라고. 너무 뭐 계속 들으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제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심지어 제가 정말 꼴등 성적표를 가져온 적도 있거든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거든요. 뭐냐면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고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초긍정적인. 그 말씀을 하시고 난 그 다음에 멘트가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성태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성적표가 나중에 되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과거에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다른 사람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성적표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훌륭한 사람 된 거는 당연히 아닌데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용기를 준 적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진짜 이루어진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머님이 해안이 있으셨네요. 저희 어머니 해안이 어느 정도시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태야 이거 근데 절대 아버지는 보여주지 마라. 정말 대단한 해안이. 큰일 난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셨다. 엄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사실은 저 자신을 만들었었던 것 같고 공부뿐만 아니라 지금 살면서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뒤늦게 깨닫게 된 어머님의 영향이었던 네네. 거였네요. 그 중2 때 네네. 친구가 친구가 침을 얼굴에 뱉었다고 했어갖고 굉장히 네. 좀 그 당시에는 엄청 자존심 상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또 이 열등감이 공부의 원천으로 삼으셨다고 하니까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이 되신 건지도 일단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저는 열등감에 그야말로 쩔어 있었죠. 촌에서 이제 그 당시에 서울 화곡동으로 전학을 갔는데 저 자신이 이제 항상 주눅 들어 있었고 되게 소심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 그런 학생이 좀 타겟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괴롭힘을 좀 당했죠. 그때는 제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그리고 공부 잘하면 학교에서는 어쨌든 진짜 선생님들도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시작한 계기는 됐었죠. 그때 제가 공부법을 얼마나 몰랐냐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물어볼 데가 없었거든요.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사당오락. 저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면 자동으로 합격하는 줄 알았어요. 잠을 최대한 줄이면 진짜 한 6시간을 자면 되겠다. 계산을 해보니까 18시간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실제로 그걸 실행 옮겨봤어요. 독하게 하셨네요. 하루.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입니다. 겨울방학 때였는데 당연히 집중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냥 꾸역꾸역 그냥 그렇죠. 버틴 거예요. 근데 제가 완전히 바뀐 계기였어요, 그날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버텼어요. 그래서 진짜 독서실에 저만 남을 정도의 시간이 돼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하루를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 하루만큼은 제가 전국 수석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부터 그 힘든 거를 어쨌든 견뎌내고 나니까 이걸 내가 해냈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고 한 18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한 3시간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한계를 찍고 나니까 아예 세상이 그냥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온 게 뭐 강성태 뭐 18시간 공부법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제부터 강성태 모드로 뭐 18시간 공부를 해서 뭐 서울대 정문을 부수고 맨날 그놈의 정문을 부수겠다고 이러는데 그 잘못 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시간을 하라 이게 아니라 저의 메시지는 하루라도 내가 해보지 못했던 한계를 이제 깨보면서 해냈다는 성취감을 막 북돋아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열등감을 깨부수는 데 있어서 뭐 그거 하나만으로 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런 방법은 딱 어떤 하루 목표를 정해놓고 절대 과해서는 안 되고요. 할 수 있는 정도 범위 선에서 학부모님들도 같이 해본 다음에 많이 칭찬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또 조언을 드려봅니다. 천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습뿐이다 라고 예. 짚어주셔서 정말로 복습이 성적을 올리는 공부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걸까요? 공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공부법을 이렇게 파고들고 했겠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막 빵 사먹어가면서 뭐 그 정말 주워 들은 거를 어떻게 적용해 보면서 막 이렇게 제 나름의 공법을 찾아 나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학생 수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복습 말고는 없죠. 한편으로는 저는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얻기도 했어요. 실제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2번, 3번, 뭐 많게는 5번까지 복습을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됐었던 거죠. 그런 걸 제가 보면서 내가 이 친구들보단 못하지만 그러면은 얘네들 2번, 3번 볼 때 나는 5번, 뭐 7번, 10번까지 보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냥 제 자신감으로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백지복습법을 하시길 전 추천드리고요. 15년 전부터 엄청나게 강조를 해서 요즘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게 뭐 학년 구애 없이 다 할 수 있고 한데 말 그대로 백지에다가 그냥 내가 공부했던 거 백지에다 다 써보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 스스로 떠올려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내가 1시간 공부했다 그러면은 3분, 5분만이라도 그렇게 다시 복습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네. 또 우리 멘탈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공부할 때 제일 좀 힘든 게 불안함, 조급함이잖아요. 역시나 작가님도 공부하면서 그런 불안함과 조급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멘탈 관리하셨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계속해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궁극적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심어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냥 딱 잘라 말씀드리면은 수능 직전에 그게 빛을 발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 사실 틀린 문제가 나오면은 기분이 좋나요? 그냥 망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근데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수능 임박해서 틀리면 정말 불안해지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불안을 겪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딱 보면 그냥 우왕좌왕해요. 독서실 잠깐 갔다가 스터디 카페 갔다가 뭐 학교 갔다가 뭐 엄마 갑자기 보고 싶어. 갑자기 보고 싶죠. 뭐 집에 갔다가 뭐 수능 직전에 아예 공부를 못한 학생들도 많아요. 당연히 성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임박했을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문제 틀리면요. 저는 이게 수능에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난 궁극적으로 될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문제가 너 지금 이거 푸는 거 이거 수능에 그대로 나올 거야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냥 뒤에 씹어 먹을 정도로 그냥 외워서라도 갈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이거 틀렸지만 이거 머릿속에 넣고 가서 지금 맞추면 장땡이고,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를 마지막 순간까지 채워 나갈 수 있었고 좋은 성적으로도 이어졌다고 확신하거든요. 저희 시청자님들도 이거 보시면 바로 아이들한테 실천하셔야 되겠네요. 넌 잘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며들게. 댓글에 지금 써주세요. 제가 지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가 되니까요. 뭐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작가님도 책에다가 공식조차 공부가 두려운 세상이 됐다라고 또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꿈꿔야 할 공부의 미래는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초중고 이때 AI를 많이 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습관이 되면은 생각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물어보면은 얘가 멋지게 답을 해주는 그 순간부터 생각은 AI가 하고 나는 그걸 전달하는 그냥 전달자로밖에 전락할 수 없거든요. 지금 AI가 여러 가지 일을 해주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시키는 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을 시키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고민과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깊이 있는 어떤 사고는 초중고 때 하는 공부, 다양한 공부일 수도 있고 심지어 어려운 문제. 학생 여러분들이 이걸 본다고 한다면 뭐 수학 같은 거 왜 어디다 써먹고 그냥 잔동 계산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수학만 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사실은 다름 아닌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자녀분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뭐 세상이 바뀌는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제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일단 대학부터 가라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예. 네. 요즘 고교 학점제도 있고 네. 진로를 아이들에게 빨리 찾으라고도 하는데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진로를 좀 찾는 게 어려운 아이들, 꿈이 뭔지 모르겠다는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 주로 해주실까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 저는 일단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너무 좀 가엾거든요. 요즘에는 뭐 고교 학점제도 있고 그리고 입시 체제 자체도 뭐 학종이나 이런 걸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꿈을 굉장히 일찍부터 정해야 돼요. 사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없었어요. 생각이 있었나요? 저는 맞아요. 저는 대학교 때도 제가 교육 쪽을 이렇게 할 거라고는 맞아요. 저 심지어 전공이 공대였으니까 심지어 그러고 나서 대학은 요즘 전공을 없애고 있어요. 맞아요. 자유전공학부, 뭐 무전공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로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정화라고 하니까 약간 좀 뒤집어진 것 네, 같기도 하고. 되게 안쓰러워요. 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겠다라고 정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에게는 꿈은 있었거든요. 사실은 한 문장인데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저의
지금까지도 사실은 꿈이고 저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인데 제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있구나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바뀔 수 있었고 새로운 도전도 제가 거침없이 할 수 있었고 미래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자녀분들, 학생 여러분들은 직업을 분명히 바뀌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 직업이 사라지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너는 뭐 계속해서 이 직업을 꼭 가져야만 되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선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좀 생각이긴 해요. 스디스 현실에도 우리 시청하시는 육태한밤 시청자들은 흔들리지 말고 잘 해나가시기를 응원하는 말씀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실 공부에 있어서 학부모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야, 공부 그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게 사실은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이 공부 자체가 소중한 나를 위해서 하는 공부인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 나 자신이 소중하지 않게 돼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자신이 소중한 만큼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꿈은 뭔지 더 관찰할 수 있게 되고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방법들을 찾아 나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생각을 자녀분들께서 가질 수만 있다면 원하는 꿈 그리고 성적뿐만 아니라 미래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교육 멘토인 작가님 모시고 그 공부의 이유와 쓸모에 대해서 들어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